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제가 두 번째로 만났던 랭귀지맘 수잔 아줌마에게 제가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랭귀지맘에 대한 의미를 아시고 싶으시면 일단 첫 번째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발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기로 해요. 짧은 문장을 문법에 맞게 그리고 발음도 어렵지 않은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했는데 상대가 알아듣지 못한 경우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 경험을 비춰보면 첫 번째는 의외로 제가 다 맞게 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서 아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할 때가 있어요. 상대는 일단 발음을 못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제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알아들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또박또박 자신 있게 크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크게 말씀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 단위에 맞게 끊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렇고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영어 좀 읽을 줄 알고 영어 공부 오래 한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조금 유식해 보이게 말하고 싶다. 이래서 접속사도 쓰고 해서 문장을 본문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길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발음하는 거니까 발음도 좀 알아듣기 어려운데 문장까지 길게 이야기하면 외국인이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길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모르는데 상대가 그 말을 알아듣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좀 무식해 보여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일단은 확실하게 내가 아는 문장을 간단하고 쉽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자신이 없으면은 물론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지만 속도도 빨라집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상대가 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수잔 아줌마 그 남편 마이클 아저씨는 굉장히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분들은 우아하게 품위 있게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조금 경험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의사, 변호사, 판사, 선생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식자층들은 굉장히 천천히 말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라, 이 소통할 때 상대방을 많이 고려하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히려 따라가야 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화법이지, 저희가 젊은 사람들의 그 빠른 화법을 따라가는 거는 영어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메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크러미러미, 이걸 비벌, 라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는 제가 이제 걸음마를 하고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적어도 중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준 있는 선생님이 더 랭귀지맘이 필요했는데 이 수잔 아줌마는 저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셨어요. 수잔 아줌마는 남편이 다니던 학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어간 그 학교의 교직원이셨고 굉장히 지적이고 해박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아무리 그쪽 사람들과 잘 사귀고 싶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런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교 안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블루밍턴 월드와이드 프렌드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렇게 동창들이 만든 외국인을 돕기 위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연결된 사람들이 수잔과 마이클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수잔 아줌마를 처음 만나게 되던 날 수잔과 마이클이 자기들 집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거죠. 그때는 메리 선생님과 한 2달 정도 같이 공부를 한 시점이었는데 아직 영어가 서툴렀고 그리고 외국인 집에 이렇게 단독으로 초대받아 간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할까 망설이다가 그 전전날에 이제 그 지역의 와이너리에 가서 사온 와인이 있어서 와인을 한 병 들고 찾아갔죠. 근데 미국식 식사 초대는 한국식 식사 초대랑 참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6시까지 와라 하면 6시에 딱 가면은 한 상 차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생각하고 처음에 점심부터 굶었습니다. 굉장히 잘 먹어보겠다고. 점심부터 굶고 5시에 갔는데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별로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 와인을 마실래, 뭐 물을 마실래, 탄산수를 마실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수를 주세요. 음료수를 고르고 한 손에 음료수 잔을 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치즈랑 비스킷 같은 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몇 개 먹고, 그러면서 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는 뭘 했냐 이런 이야기하고, 뭐 서로 알아가는 이야기 그런 걸 하면서 그 부엌 뒤쪽에 있는 정원으로 저희들 이제 데리고 나가서, 그때가 10월 달쯤이었나? 그런데 자기 정원 구경시켜주고, 집안에 또 와서 뭐 사진이랑 이런 거 보면서 자기들 이야기 해주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밥은 없어요. 그래서 치즈가 전부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치즈랑 비스킷을 열심히 먹었는데, 그렇게 뭐 1시간 정도 수다를 떨면서 이제 천천히 보니까 부엌으로 가셔서 뭐 감자도 이제 다듬으시고 뭐 재료도 꺼내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아저씨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스테이크를 구우러 가시고, 그러니까 부엌 안에서는 수잔 아줌마가 이제 뭔가 그 스테이크에 곁들일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이제 같이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뭐 말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하는 게 저한테는 편했으니까 뭐 감자도 씻어드리고 뭐 아스파라거스도 같이 씻고 뭐 같이 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요리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그 식사 초대를 했으면 주인이 밥을 다 차려놓고 저희를 와라 해서 배고픈 저희를 먹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약간은 당황스러웠지만 이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제 따라서 했죠. 물론 배는 무지 고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시쯤 돼야, 그러니까 5시에 초대받았는데 7시나 7시 반쯤 됐을 때 이제 밥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이닝 룸에 들어가서 이제 스테이크와 뭐 감자와 빵과 뭐 이런 옥수수 이런 음식들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 어른들이랑 생각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부모님이 자식들 이렇게 멀리 보내서 얼마나 외로우시겠니, 그립겠니, 뭐 그런 말씀하시면서 눈물도 글썽이시고 굉장히 공감하시는 거 보고, 아 정말 어디 가나 사람들 마음은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런 게 약간 놀라웠어요. 워낙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인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어른들과 이런 대화를 오고 가고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주로 젊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달랐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뭐 수잔이면 수잔이라고 불러라, 마이클이면 마이클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어른이지만 굉장히 친구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시키시니까 사실 이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계속 영어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조금 벌서는 기분인 거죠. 그래서 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말 모르고 먹어서 그때 음식 맛은 기억이 안 나요. 그분들에게 너무나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 많았지만 그 표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바보는 아니다, 똑똑한 바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곳에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못하거나 귀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미국인에 비하면 똑똑한 바보인 내가 훨씬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적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수잔 아주머니는 제가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메일로 뭐 필요한 정보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돼 있는 그 벌드워처 그룹이 있었어요. 갖가지 새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면서 일단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죠. 이게 같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니까 사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상관이 없는 모임이었죠. 그리고 새들은 저한테 영어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잔 아줌마가 저희를 만난 다다음 주에 이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셨는데, 스페인으로 여행 가신 중에 저희에게 엽서를 몇 장이나 보내신 거예요. 그 엽서에는 스페인 세빌리아의 이제 사진이 들어있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정하게 적어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은 꼭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도 같이 해주시고. 그 엽서를 받고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분들이 돌아오시고 나면 한번 식사 초대를 하자고 남편과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요리를 할 줄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미시 USA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탐색을 해보니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불고기, 부침개, 잡채, 샐러드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이제 열심히 장을 봐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수잔과 마이클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뭐 기숙사에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 아파트에 있는 집이니까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정원도 없고 뭐 서재라고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도 옛날에 자기들 공부할 때 학생 때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되게 재미있게 집을 둘러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도 다 맛있다고 맛있게 드셔주시고 그리고 제가 미국인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과 다르게 마이클 아저씨는 김치를 너무 맛있다고 잘 드시고 그리고 부침개도 초고추장에 푹푹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굉장히 매운맛과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메리 선생님을 만나서 장문 시간에 제가 수잔과 마이클 아저씨를 만났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제출을 했는데 메리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시더니 저보고 넌 너무 운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 이분들한테 너는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메리 선생님이 저보고 너 이메일을 좀 열심히 써라. 이메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라. 원래 미국에서는 감사하다는 그러니까 카드를 써가지고 땡큐 카드라고 하죠. 땡큐 카드에 뭐라도 써가지고 보내는 게 예의인데 네가 그거 할 줄 모르면 이메일이라도 써라 이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메일을 쓰기도 전에 수잔에게서 카드가 왔어요. 땡큐 카드.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 집에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저도 이제 메리 선생님의 동료의 힘을 입어 이메일에다가 수잔과 마이클 모두에 이렇게 받는 걸로 해서 제가 어떠한 점을 느꼈고 또 이런 초대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어떤 고마움을 느꼈고 그런 이야기를 쭉 쓰고 그리고 그날 우리 집 방문하셨을 때 제가 찍은 사진들을 이제 쭉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더니 당장 그날 밤에 퇴근을 하신 마이클 아저씨와 이제 수잔 아줌마가 저에게 또 둘이 각각 이렇게 답장을 쓰신 거예요. 말수가 별로 없으셨던 마이클 아저씨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 딸이 제시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슬프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이렇게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니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사실 제시카의 남편이 한국인 교포였어요. 이분들이 월드와이드 프렌드십 프로그램에서 사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고를 수 있는 거였는데 이분들의 사위가 한국인이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희들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뭐 이메일이든 카드든 이런 만남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정말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이렇게 수잔 아줌마한테도 이메일을 쓸 때 처음에 이메일을 쓰고 나면 제가 너무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완벽하게 썼구나 하고 이제 메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메리 선생님이 그걸 이제 빨갛게 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뭐가 틀렸고 그 빨간 체크가 된 이제 빨갛게 수정이 된 그걸 다시 보면 다시 기운이 확 빠졌다가 그걸 다시 고쳐서 쓰고 나면 너무 잘 쓴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이제 선생님이 보시면 이제 그건 초등학교 문장인 거죠. 뭐 이런 근거 없는 자만심과 그리고 이런 현실 자각과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저의 수준이 이제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잔 아줌마의 생일날 저희를 초대해 주셨는데 거기에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왔는데 저희가 끼어서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서 내 이름은 뭐다라고 얘기하고 나면 그분들이 꼭 블루밍턴 좋아하니? 미국이 마음에 드니?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그럼 마음에 든다고 하면 어떻게 마음에 드니? 왜 좋아? 꼭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난 분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꼭 새 이야기를 하죠. 그럼 새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세요. 공통의 관심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메리 선생님이 빌려주셨던 그 많은 어린이 책들, 그림책들 그런 것들 덕분에 마이클 수잔의 손자, 뭐 이런 어린이들을 만나도 어떤 그림책, 어떤 어린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이들이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다음엔 제가 만들어간 한국 요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만큼 또 친구가 되어가고 친구가 될수록 저의 자신감도 늘어가고 그렇게 해서 영어도 조금씩 향상됐던 것 같아요. 더 소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결국은 영어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것 속에서 메리 선생님과 수잔 아줌마의 그 가르침을 동시에 받으면서 초등학교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중학생 수준으로 향상되게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메리 선생님과 같이 꽃을 보러 갔어요. 시더 블러프라는 아주 아름다운 숲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특이한 버섯을 발견했어요. 그 버섯을 우리가 왜 궁금하게 여겼냐면 나랑 그 한국인 친구는 그 버섯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죠.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딴 버섯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독버섯이 많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버섯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물론 그 버섯도 저희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따왔고 그 버섯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수잔 아줌마한테 보냈어요. 이메일로. 수잔 아줌마는 친구들이 거의 다 교수님이거나 뭐 그래서 은퇴한 식물학자인 친구한테 저의 이메일을 이제 포워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퇴한 식물학자님께서 그거를 보고 아 이건 요정의 안장이라는 버섯이다. 그리고 오유버섯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먹을 수는 있는데 별로 맛은 없어서 미국인에게 인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요정의 안장버섯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팅커벨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있는 그 버섯에 앉게 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미국에서 첫 인연을 이렇게 좋은 메리 선생님과 수잔과 마이클 그리고 수잔과 마이클의 친구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즐겁게 지냈고 2년이 지나니까 모두들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더라고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주로 떠나게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친구들이 사라진 거죠. 너무 외로워서 저도 그냥 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잔 아줌마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점심때 시간을 내셔서 저희 집에 오셨고 제가 해드리는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커피를 드시면서 제 장문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수잔 아줌마 덕분에 제가 GRE랑 토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메리 선생님의 도움도 컸지만 메리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이제 수잔 아줌마는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거나 속편을 기대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